안녕하세요. 강구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한문 선생님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13과 밤톨 3 형제라고 해요. 수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새로 익힐 한자는 쓰면서 조금씩 익혔죠? 자, 그럼 이 글자가 뭔지 기억나나요? 대복자였죠? 13과는 한시 수업으로 먼저 본문 수업하기에 앞서 한시란 무엇인지, 한시의 특징에 대해 먼저 언급한 뒤 본문 수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4월 17일 금요일 학습지를 펼쳐보세요. 한시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시를 뜻합니다. 한문은 한나라 때 체계화된 글자입니다. 체계화되기 이전에도 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체계화된 형태의 시가 있었습니다. 한시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옛날부터 쓰여졌었던 형식이 자유로운 시, 고체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식이 굉장히 까다로운 근체시가 있습니다. 고자는 옛고자를 씁니다. 근자는 가까울 근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되는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서양의 르네상스와 같은 시기입니다. 문화 중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나라 때가 바로 우리는 신라 삼국시대였는데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빈공과의 시험을 치잖아요. 아마 이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당나라가 기준이 되냐면 이때 걸출한 시인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백이고요. 또 한 사람은 두보입니다. 두 사람의 시 스타일은 정반대였는데요. 이백의 일화 중에 하나는 술에 잔뜩 취해서 달을 따라가다가 물에 비친 달을 보고 그게 진짜 달인 줄 알고 잡으러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유흥을 좋아했었고 술을 좋아했었고 자유분방한 성격이 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이백은 프리스타일의 시를 잘 지었고 이와는 반대로 두보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내용, 형식적인 스타일을 중시했습니다. 시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 두 사람이 당나라 때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시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해서 당나라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와 그 이후 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전 시는 형식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시입니다. 근체 시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규칙이 많냐? 당나라 위진남북조 수나라로 지나면서 한시, 한문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한문을 쓰던 계층들, 그들만이 쓰던 문화가 없어진 것 같아 그들이 문화를 만든 것이 이 규칙입니다. 고체시는 형식이 까다로우니까 그 형식을 배워봐야겠죠? 첫 번째는 글자 수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한 줄에 5개의 글자가 들어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7개의 글자가 들어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줄수로 제한을 둡니다. 4줄과 8줄로 정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줄이면 절구라고 이야기하고 8줄이면 율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시의 형식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한시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시는 한글시와 마찬가지로 띄어 읽기를 합니다. 오원시는 2자, 3자, 7원시는 4자, 3자로 띄어 읽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띄어 읽기를 해야 시의 리듬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띄어 읽기를 합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학습지 5번을 먼저 봅시다. 한시에 아분이라고 되어 있죠. 아분이란 운을 맞춘다, 라임을 맞춘다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랩과 비슷한 규칙입니다. 창모의 메테오의 가사를 한번 봅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음을 비슷하게 맞추었죠. 이렇게 비슷한 운으로 배치하는 것을 아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압은 압력할 때 압입니다. 운은 운을 띄운다고 하는데 그때의 운입니다. 운을 눌러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글자의 초성, 중성, 종성 중 여기서 초성을 뺀 나머지 중성, 종성을 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하느냐? 특정한 위치에 맞춥니다. 보통은 짝수 구 마지막 글자에 운을 맞추어 줍니다. 자, 거기 표에 보면 5원시의 경우, 7원시의 경우로 나뉘어져 있죠? 두 시의 경우 모두 짝수 구 마지막 글자가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분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7원 씨의 경우를 보세요. 까만색이 반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치에 아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7원 씨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구 마지막 글자에도 아분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었다. 여기 넣느냐 아니냐는 작가가 하고 싶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지에서 다시 4번을 봅시다. 세 번째 특징,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란 한시에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구에서는 일어날 기, 시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승구에서는 이을승, 시상을 이어받습니다. 전구에서는 구를 전, 시상을 전환시킵니다. 결구에서는 매질결,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시의 시상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모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한시의 시상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이제 마지막 특징인 한시의 표현 방식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시에서의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법, 말 그대로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슬퍼서 강 앞에서 울었는데 강물이 불어났다. 강물이 내 눈물 때문에 불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너무 슬프다는 것을 과장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과장법입니다. 두 번째 대우법입니다.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 어법상으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같이 이어지는 두 구를 봅시다. 돌담에와 풀 아래가 짝을 이루고 속삭이는 웃음 짓는이 짝을 이루고 햇발같이 샘물같이가 짝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어법상, 내용상으로 짝을 이루어 표현하는 방식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큰 틀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다른 표현은 함께 한시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워봅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3과 본문 학습을 통해 한시를 자세히 배워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